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4월 14일 오전 8시 30분입니다. 이란이 처음으로 이스라엘을 직접 공격했습니다. 이란은 몇 시간 전에 이스라엘에 대한 드론 및 미사일 작전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아직 미사일을 쏘았다는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이란이 쏜 드론이 띄웠다고 해야 되겠네요. 이란이 띄운 드론이 이라크 등등 인접 국가를 지나서 이스라엘로 접근해가지고 몇 군데에서는 이스라엘이 쏜 방어 미사일에 맞아가지고 격추되는 장면이 잡히기도 했습니다. 현재 사망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드론은 속도가 느려가지고 이란에서 띄워가지고 이스라엘 영공에 도착하는데 몇 시간이 걸립니다. 그 전에 이라크, 요르단 등등 여러 나라를 지나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스라엘이 그리고 미국과 합동으로 드론 요격 작전을 실시를 했는데 상당수를 격추시켰다고 합니다. 지금 미국이 중동에 강력한 군사력을 배치를 해가지고 물론 이스라엘 땅으로는 들어가지 않지만 그 주변에 드론 미사일 방어망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미국이 합동작전으로 드론 및 미사일 요격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주변 국가는 영공이 폐쇄되었습니다. 동시에 휴가 갔던 바이든 대통령이 급거 워싱턴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로서는 이란의 직접 공격을 받은 게 이게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란에 대한 또 다른 보복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지난 1일 이스라엘이 인접한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에 있는 이란의 이 대사관 시설을 공격을 해가지고 거기에 있던 이란 혁명수비대 간부들 한 7명 정도가 죽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복입니다. 이란은 그동안은 헤즈볼라, 하마스 등등 이란이 영향을 미치는 이 테러 집단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했지만은 이번처럼 드론과 미사일로 때리는 것은 처음입니다. 그동안 대리전을 했던 이스라엘과 이란이 이제 링 위에 올라가 가지고 정면 승부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수단이 드론 미사일 정도고 무슨 이 폭격기 편대를 보낼 입장도 아니고 해서 이게 확전이 될지는 그건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한편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화물선을 납포를 했는데 이 화물선이 선주가 이스라엘 사람이다라는 명분으로 헬리콥터에 탄 특수부대가 그 큰 화물선에 내려가지고 납포하는 그런 일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드론 요격 그리고 미사일 요격망은 이스라엘 전역에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해가지고 사람을 다수 죽이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지금 목표는 골란고원 그리고 이 원자력 단지가 있는 네게브 사막을 목표로 하고 있고 예루살렘 상공을 지나는 드론이 포착이 되고 그것을 요격하는 것으로 보이는 영상이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민간인을 때리는 그런 목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선택적으로 이란이 선택적으로 공격을 하는데 이것은 국제사회에서 이란의 체면을 지키겠다는 그런 의지가 더 강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은 중동에서 아주 양대 축입니다. 군사력 면에서도 그렇고 문명의 충돌이라는 면에서도 그렇습니다. 이란은 그러나 아주 외교나 이 안보 정책이 신중합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은 이란이 핵 개발하고 있는 것을 타겟으로 삼아가지고 여러 과학자들을 암살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란이 그걸 이유로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옆에 있는 레바논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헤즈볼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북쪽을 공격하고 그 다음에 하마스도 이란의 영향권에 있는데 작년 10월 7일의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은 뒤에 있어 이란이 조종했다. 이런 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미국이 아주 곤혹스럽게 되었습니다. 미국은 네탄야후 이스라엘 수상이 가자 지역에서 아주 강공 정책을 펴고 있는 데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고 싶어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네탄야후는 미국의 도움을 많이 받지만은 미국의 부탁을 잘 들어주지를 않습니다. 이러는 가운데서 또 이란과 이스라엘이 싸우면은 이것 또한 이스라엘을 미국이 돕지 또 않을 수가 없어요. 또 선거를 앞두고 유대인표도 개선하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미국은 지금 이스라엘을 도와가지고 드론을 지금 요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이든과 네타냐후는 인간적으로는 아주 사이가 나쁘다고 그럽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이든이 감정적으로 지금 대응할 수도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란, 이스라엘의 이 전투가 앞으로 어떻게 확대될 것인지 이스라엘의 군사력은 이런 양면 작전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양면 작전이 아니라 삼면 작전을 해도 견디는 나라입니다. 1967년 6월 전쟁 때는 이스라엘은 혼자서 이집트, 시리아, 요르단의 동시 공격을 물리쳐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1973년 10월 전쟁 때도 이스라엘은 혼자서 시리아와 이집트를 물리쳤습니다. 더구나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스라엘은 국토가 아주 작아서 후퇴를 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은 한 번쯤면 끝입니다. 그래서 모든 전투에 있어서 강박관념을 가지고 대응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발표된 유엔의 월드 해피니스 리포트 행복도 조사 랭킹에서 140여 개 나라 중에서 이스라엘이 세계에서 5번째로 행복한 나라로 나와 있습니다. 한국은 이렇게 평화롭게 사는데도 자주 국방을 포기하고 비겁한 삶을 선택한 때문에 52등입니다. 행복도 조사에서 52등, 51등은 일본이었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잘 살면서도 국방은 미국에 맡겨놓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잘 살면서 미국에 의존하지 않고 자주 국방을 하고 있습니다. 총을 들고 나를 지키고 가족을 지키고 직장을 지키고 나라를 지킨다는 이 자부심, 위험하게 살면서도 보람을 느끼는, 어떻게 보면 위험하게 사는 것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행복과 자주 국방을 포기하고 지역적인데 올인하는 한국 사람들의 불행, 여기서 우리가 얻는 교훈이 있습니다. 지난 총선 때 여야 모두, 특히 집권당인 국민의힘은 북핵 문제라든지 안보 문제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표가 안 된다는 거죠. 오늘 밤에 김정은이가 발작을 해가지고 미사일 발사 포탄을 누르려고 할 때 북한에는 말릴 사람이 없습니다.
남쪽에는 말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집권당이 앞장서 가지고 북핵 문제에 대해서 눈을 감아버리는 이런 나라에 항상 자극을 주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감사합니다.